설명하고 좀 다르게 완전히 그 심층 심리학적으로 왜 중년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준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칼 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이트하고 동시대에 이 정신 분석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프로이트를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이 마음의 이론을 했던 뛰어난 분인데요. 이 부분에 의하면 우리 그 삶이 가장 피크가 언제냐 하면 중년 이후가 이분의 우리 삶의 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그 학자들마다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어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 융하고 융 같은 동시대에 프로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이 프로이트는 우리들의 이 성격을 형성하거나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기가 언제예요?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 중에서도 언젠가요? 이게 웨디퍼스기라는 거예요. 웨디퍼스 컴플렉스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 웨디퍼스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기는 게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살에서부터 되게 5살까지 요 때가 이제 그 웨디퍼스 기인데 요 때가 우리들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시기다 하는 게 이제 프로이트의 생각인데요. 프로이트의 제자 중에 프로이트만큼 굉장히 크게 이 공헌을 한 사람은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슨. 에릭슨에 의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젠가요? 이거는 청소년기.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자기 정체성, 소위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을 잘 형성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그 이후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인데 이 융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중년 이후.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데도 그 사람, 그 이론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기에 관점에 따라서 우리 삶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론을 종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시기가 다 중요하다. 모든 시기는 각각 다 그 나름대로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융에 의하면 왜 이 중년 이후가 중요하냐면 융의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 실현. 그러니까 이 요새 우리가 자기 실현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그 이론에서 아주 중심되는 이론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융인데요. 융이 제일 말년에 이제 그 자기 제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자기의 그 회고록을 씁니다. 그 회고록을 쓰는데 그 회고록의 제일 첫 문장이 뭐냐면 My life is the history of my self-actualization. 나의 삶은 나의 자기 실현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결국 뭘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자기를 실현해가는 역사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제일 마지막에 쓴 회고록의 제일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첫 문장이 나의 삶은 자기 실현의 역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자기 실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삶의 마지막에 와서 자기 삶이 자기 실현의 역사라는 것은 지금 바로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자기는 자기 실현을 지금 해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융의 이야기는 이 중년 이후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자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데 이게 그 자기 실현을 중년의 이후에나 할 수 있겠나 하는 얘기인데요.
이 융에 의하면 이 자기는 우리들의 성격 체계의 가장 가운데 있는 핵심 부분이 자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젊었을 때에는 그 원래 그 사람의 원래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가 않고 왜곡되어 있는 형태로 드러나는데 이게 중년이 되게 되면 이제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실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이 융의 이제 이 개념의 특징은 융은 모든 이 차원에서 이 양극단으로 놓고 이제 바이폴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철수라는 사람이다. 철수가 있는데 이 이제 철수가 지금 남자잖아요. 그럼 이제 남성성, 여성성이 있는데 이 철수가 아무래도 남자니까요. 남성성이 이만큼 발휘가 되고 여성성은 이만큼 발휘가 된다 이거야. 그 얘기는 훨씬 더 남성적인 게 강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애니머스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데 남성은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이만큼 있고 여성은 이 자기 주도적인 성향은 요만큼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협조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요만큼 협조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력은 이만큼 있고 자, 그 다음에 페르조나하고 섀도우가 있죠. 페르조나는 공적인 나인데 공적인 나는 이만큼 이 공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섀도우 내 그 원래 또 하나의 다른 성향은 이렇게 이제 그림자로 이렇게 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성향이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가운데로 딱 이렇게 배칭되는 게 아니라 어느 면이 더 발달되거나 덜 발달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가서 한번 우리가 이어봐요. 요거를 이렇게 이어보면 이런 식의 이제 성격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굉장히 모난 성격이지. 어느 면은 굉장히 강하고 어느 면은 굉장히 약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지금 셀프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년이 되게 되면 이 중년의 이 셀프가 힘을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이 성향이 동등하게 드러나도록 이 힘을 배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면 요 차원에서 여기하고 요거의 길이가 가운데가 되게끔 요만큼을 발휘를 하고 요거를 갖다 요만큼을 어디다가 보태주느냐면 여기다 보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여성성, 남성성이다 그럴 때 이 철수가 젊었을 때는 남성성이 더 강하고 여성성이 적었는데 중년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 셀프가 이제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표현됐던 남성성에 들어갔던 에너지를 철수해가지고 요만큼 드러나게 하고 요만큼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는 여성성도 남성성하고 같은 이 힘으로 표현되도록 해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요 정도가 지금 너무 많이 됐으니까 요 정도를 해주고 요만큼을 어디다 갖다 더해주냐면 여기다 갖다 더해준다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요만큼을 떼가지고 여기로 갖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만큼을 떼가지고 일로 갖다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배분을 다시 하는 거예요, 셀프가. 그러면 나중에 요거를 갖다가 빨간색을 한번 이렇게 이어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중년이 넘어가고 노년이 돼가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 성숙한 모습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원만한 성격이에요. 원만해. 원. 그러니까 이 융에 의하게 되면 성숙한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 이제는 모난 데가 없이 이게 원처럼 둥글둥글한 이런 성격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속으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를 원으로 심볼라이즈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이 셀프라고 하는 요게 셀프인데 요 셀프가 젊었을 때는 힘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조정을 못 하는데 중년이 되고 나야지만 이 셀프가 이제부터는 더 힘을 발휘해가지고 더 많이 발달되고 표현된 거는 에너지를 철수시켜가지고 덜 발달된 데는 하고 그래서 결국은 원이 되게끔 한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없겠죠. 이런 걸 우리가 상징으로 한다면 뭐 부처님 정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이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부처님 정도나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불상을 보시게 되면요 아주 잘된 불상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우리가 부처님 그럼 남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석굴암에 있는 그 석굴이라든가 굉장히 잘됐다라고 하는 이 부처님들을 딱 보면 여성성과 남성성이 아주 조화를 이루게끔 이렇게 그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석굴암에 있는 불상도 그렇고 일반 그 무슨 북복 정도 되는 이 불상들을 보게 되면 이 얼굴이나 이 그런 것들이 이 여성하고도 아주 유사하게 이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 남성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슴이 나와 있고 이 남성은 이게 그 얼굴하고 이렇게 이 머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경계선이 분명하게 갈라지는데 여성들은 이 머리하고 이 이마하고 이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그걸처럼 이 부처님들의 그 얼굴 모습도 보면 아주 여성처럼 아주 자애스러운 면도 있으면서 이 그 여성적인 이런 특징으로 이 부처님의 이 얼굴 모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자애로운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기독교의 그 성화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그릴 때 되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거 이거 빼고 다른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여성의 성품이 드러나는 성화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어린애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굉장히 오하게 이렇게 같이 한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남성들 같으면 뭐 사냥하고 뭐 좀 이 골격도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성화를 보면 사실은 그 예수님이다 놓고 봐서 그렇지 요 얼굴을 딱 가리고 요 몸만 보면 이 몸이 남자의 몸인지 여자의 몸인지가 잘 구별이 안 되게끔 그려져 있어. 융의 이야기하는 자기 시련은 뭐예요? 다 이제는 원만하게 이렇게 지나치게 젊었을 때는 남자는 애니마가 같은 뭐 여자는 애니모스 뭐 이렇게 되는 남성성 여성성이 이제는 같이 된다. 그러니까 중년을 넘어가면 그 외모 같은 거를 빼고 나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의 다 비슷한 모습으로 환원돼 간다는